매일 간단하게 자존감을 올리는 습관들. 자, 그럼 이 숙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기 사랑과 자기 돌봄의 점수를 높이려면 먼저 매일 사과를 한 개씩 드세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방법은 자신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잠자는 것, 자신에게 선물하는 것 모두 좋지만 저는 자신을 돌보는 행위 중 가장 상징적인 한 가지를 선택해 반복하시길 권합니다. 사과 한 개를 나를 돌보는 황금 사과로 여기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기 돌봄의 작은 실천이라 생각하며 매일 드시는 겁니다. 사과는 제철이건 아니건 마트에 늘 있죠. 누가 뭐라든 나를 위한 최소한의 사치이자 일관된 행동으로 사과를 드세요. 저는 마트에 가면 사과부터 사고 나머지를 삽니다. 나를 돌보는 사과니까요. 다음으로 절대 시간 30분을 찾으세요. 남의 눈치를 보거나 남을 돌보는 데만 열을 올리는 인정 욕구쟁이들은 자신만의 즐거움을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몇 분도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죠. 하루 30분은 꼭 나를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세요. 단 휴대폰을 보는 것은 안 됩니다. 대신 가볍게 산책하거나 카푸치노 한 잔을 놓고 느긋하게 창밖을 바라보는 등 혼자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선물하는 겁니다. 효능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만의 목표를 꼭 정하세요. 장기적인 목표도 좋지만 중기, 단기 목표가 특히 중요합니다. 저는 3일에서 7일 만에 이룰 수 있는 목표를 가장 추천합니다. 작심 3일 인생이니 3일 만에 실천할 수 있는 단기 목표들로 인생 레고를 쌓아보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은 성을 지었을 겁니다. 단기 기쁨이 장기적 소용치를 만들어 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하세요. 대단한 공부가 아니고 일주일에 딱 하루 2시간만 내보세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시간을 정해 학원 가듯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시는 겁니다. 거기서 아무 책이나 집어서 10쪽만이라도 읽으세요. 그 속에서 단어 하나 혹은 문장 하나라도 외워오세요. 그 단어와 문장을 외우며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도 또 한 권의 책을 들고 단어와 문장을 외워보세요. 완독이나 숙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놀라운 자존감 상승을 경험하실 겁니다. 저는 토요일 오전이면 늘 광화문에 있는 서점에 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 자존감을 채집해옵니다. 진심으로 권합니다. 우리는 거장의 심장을 갖게 될 겁니다. 내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는 4가지 방법. 인생에 멱살 잡혀본 적 있으신가요? 운명에 미친 듯이 끌려가는 것 같은 때가 있죠. 어떤 일도 내 맘대로 되지 않아 분노 조절도 못하고 큰 소리를 내고 마는 순간들이요. 너무 낙담하거나 지나치게 눈치 보거나 좌절감에 고개도 못 들고 수치심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는 날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이불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을 밤새 복기해보지만 기차는 떠났고 남은 것은 후회뿐이죠. 그때 후회할 일이 일어났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였죠. 화만 눌렀어도 그렇게 소리 지르진 않았을 텐데, 수치심만 이겨냈다면 그렇게 멍청하게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왜 하필 얼굴이 빨개지고 말고 버벅거렸을까요? 이 나이 먹고 아직도 그러고 있냐? 라는 마음의 소리가 영혼의 고막을 울립니다. 이런 수치스럽고 화나는 일들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되어 내 안에 쌓이죠.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죠. 40세면 불옥, 즉 주변에 미혹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40을 넘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전히 감정은 미친 듯이 흔들리죠. 어디 그뿐입니까? 50이면 지천명, 즉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나이라지요. 그러나 제가 50이 넘으며 그 말씀이 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문제가 지천이라 지천명이더군요. 그리고 60이면 이순이라 귀가 순해져 어떤 말이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데 주변 말씀을 들어보니 욕만 들린다더군요. 아, 이게 무슨 일인가요? 감정이란 나이를 먹어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허리케인 같은 걸까요? 나이 들어서도 내 감정에 잡아먹혀 관계를 잃어버리고 스스로에게 엄벌을 내리는 일을 막고 대신 매사에 어른으로서 성숙하게 대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라. 첫 번째 방법은 감정에 이름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 감정은 뒤죽박죽입니다. 이게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걱정인지 불안인지 기쁨인지 외로움인지 무기력인지 실망인지 괴로움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떠오르는 감정들이 여러 가지인 경우는 더욱 헷갈리죠.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 아주 기특한 발상이 보입니다. 감정을 캐릭터로 만들어 이름을 붙인 거죠.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불안이, 소심이, 당황이, 따분이 등등. 자신의 감정을 알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나를 돌볼 수 있고 자신의 반응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제대로 표현되어야 내 안에 고이지 않고 물처럼 흔들어가는데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감정에 이름을 붙여 분명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난 지금 너무 부끄러워. 이렇게요. 내 감정과 상황에 이름표를 붙이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감정 표현을 돕는 질문들에 답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겪었던 상황을 떠올리며 다음 질문에 답을 달아보세요. 감정 표현을 돕는 질문들.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인다면 무엇인가? 어떨 때 나는 이 감정이 드는가? 이런 감정이 들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감정에 반응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는가? 지금 나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그런데 이런 질문에 답하면서 감정에 이름을 붙이려고 해도 아는 단어가 부족해서 이름 붙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3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적어요. 먼저 감정 단어를 정리한 다음에 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감정에 이름 붙이기가 훨씬 쉬워지고 감정 표현을 돕는 질문에 다른 답들이 떠오를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감정을 골라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위로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면 집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떨어진 카페에 갑니다. 거기서 반드시 와플을 먹죠. 속상해, 카페, 해소. 속상해, 카페, 해소. 속상해, 카페, 해소.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속상할 때 그 카페만 떠올려도 안심이 되고 위로를 받는답니다. 이렇게 마음 근육을 강화하고 좋은 몸의 습관에 혼란스러운 감정을 가두어 보는 겁니다. 이건 뇌의 원리를 아주 간단히 활용한 방법입니다. 뇌는 본래 성공보다 실패를 훨씬 잘 기억하는데 우리의 힘들고 싫은 기억과 긍정적인 감정을 결합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런 위로 장소는 심리적 소도가 되어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는 작은 도피처, 나만의 천국을 구현합니다. 단, 가족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마세요. 바로 쫓아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긍정적 확신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affirmation 한다고 하는데요. affirmation을 affirmation 한다. 즉, 마음속 확신을 내 귀로 생생하게 듣게 하여 강화하는 것입니다. 확신, 확언을 말로 표현하는 것. 마음속의 확신을 내 귀로 생생하게 듣게 하여 강화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확신은 소리를 내어 말할 때 더 단단해집니다. 가톨릭에서 고해성사를 하거나 기독교와 불교에서 큰 소리로 통성기도를 하고 나면 강렬한 행복감을 느끼는데 소리를 내어 말하는 과정이 위험의 고비를 넘긴 것과 같은 효과를 주고 마음의 힘과 확신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난 잘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 고지가 눈앞이야. 그럼 조금씩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소리내어 외쳐보세요. 어퍼메이션과 어포메이션은 심리학이 말하는 자기 충족적 예언을 자신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이 긍정적 자기 암시법에는 몇 가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먼저 1인칭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나 혹은 나는으로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끝까지 해낸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리고 미래가 아닌 현재형을 써야 합니다. 나는 해낼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해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말로 소리 내어 봐라 하고 내 귓구멍으로 그 소리가 직접 들어와야 해요. 편리한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외워서 말하기보다 글자로 써놓고 읽으세요. 첫째, 나는 목소리가 좋다. 둘째, 나는 행복하고 내일은 더 좋아진다. 셋째,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좋다. 넷째, 난 나만의 능력이 있다. 라고 하나하나 쓰고 읽는 겁니다. 삶을 운에 기대지 마세요.
때론 노력으로도 운을 이길 수 없겠죠. 그래도 운을 선택할 순 없으니까 노력을 선택해보자는 겁니다. 나의 순수한 노력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이건 운이 줄 수 없죠. 마지막은 자기 연민, 나를 더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실수나 실패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지난 일임에도 상상만으로도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얼굴이 빨개지고 멍청했던 나를 다시 몰아세우게 되죠. 이럴 때 내게 친절해지는 방법은 일단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나무라기보단 그래, 내가 그땐 멍청했고 실수한 게 맞아 라고요. 자신에 대한 가혹한 말은 자동반사로 튀어나옵니다. 훅 올라와서 퍽 하고 나를 칩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한 사람일수록 그 강도가 세죠. 그러면서 이건 성찰이야 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자기 처벌이 성찰하는 나에 대한 자부심의 상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나이 먹었으면 그만 꾸짖읍시다.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일은 작작하세요. 대신 자기 연민을 시작할 때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어느 정도 관대하게 용서하는 겁니다. 좀 봐주는 거예요. 실망과 진길책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혼난 친구를 계속 손가락질하면 되겠습니까? 대신 용서하고 지지해주는 친구가 되어주세요. 중복처벌, 가중처벌, 반복처벌은 멈추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 그때 너 잘못했어. 그래서 그때 욕먹고 처벌도 달게 받았어. 그럼 충분해. 지금의 너는 잘못한 내가 아니야. 처벌받고 용서받은 너야. 그러니 새롭게 마음 먹고 살아가는 너를 안아주자. 어른이라면 자신을 좀 안아줍시다.